대한민국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인해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그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11억 5천만 원이 늘었답니다. 사실상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. 통제가 안 된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그 경제 당국들은 사실상 지금 정신줄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. 통제 컨트롤이 안 되고 있고 그냥 복지부동에 일하는 척만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왜냐, 왜 그렇게 좀 험하게 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그 정도니까 지금 현재 나라 꼴이 이 모양인 거죠. 2025년 1, 3월에 주택담보대출 금액이 그만큼이나 늘었다라는 건 절대로 지금 현재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라는 걸 의미합니다. 통제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.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.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요, 그러면 이제 더 엉망되는 거죠. 더 이제 개판되는 겁니다. 잘 따져봐야 됩니다. 잘 생각해야 됩니다. 그냥 나아질 수 있을까? 그냥 괜찮아질까? 생각해보면 좀 예사롭지 않죠. 좀 더 고민하고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대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. 대출이 안 줄어들고 있어요. 결국에는 뭡니까? 은행권들이, 금융권들이 대출을 철저하게 막아야 되는데 제대로 그러지 않고 있다는 거죠. 계속 이제 폭탄 돌리기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.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언제부터인가 대출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습니다. 대출 이자 싸니까. 또 기준금리가 2.75에서 2025년 하반기까지 해서 2.25로 내려간대.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시중에 부담해야 되는 금리도 같이 내려가겠네. 좋아. 그러면 좀 더 내보자. 좀 더 대출해보자. 이자 부담이 좀 더 줄어들겠다.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도 뭐라고 생각하냐, 무리하게 대출받은 그들이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면 개선이 될까? 나아질까? 사실 그러지 않다라고 봅니다. 대출 이자가 좀 더 줄어들면 그들의 삶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좀 더 수명만 연장할 뿐인 거지 근본적인 개선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철저하게 그 대출한 사람들의 그 순차적인 이제 대출 상환을 위해서 좀 더 강한 대책들, 강한 요구들이 요구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지 않으면 이 부채 덩어리들이 더 답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. 참 아이러니한 건 감당 못할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, 이미 무리한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만의 잘못으로 세상이 자꾸 몰아가는데, 그렇게 과도하게 빚을 내준 금융권들의 잘못도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일정 부분은 금융권들에게도 그 책임을 가져줘야 하는데,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2년에 시행이 됐나요? 그 이전까지 대출했던 것들은 전부 다 개인들이 다 부담하는 겁니다. 이미 잡힌 물고기 된 거죠. 금융노예 600만 명은 죽을 때까지 그 짐을 벗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. 그게 현실입니다. 그리고요, 그 이후에는요, 사람들이 좀 더 현명해져서 좀 더 영리하게 움직일 수 있겠죠. 근데 이미 쌓여있던 빚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빚이 줄어들기 어려운 겁니다. 조정이 안 된다라고 봐야죠.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.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? 과연 괜찮을 수 있을까?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들 괜찮을 수 없습니다. 이미 인생이 끝장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아니, 그러면 나야 되나? 한강 가야 되나?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, 어떻게든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최대한 자신의 부담을, 자신의 빚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안간힘 쓰는 거, 그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. 하고 있는 일의 양을 2배로 늘리고 좀 더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야, 그래야 그 빚을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우리에게 더 많은 어려움들을 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흘러갈까? 과연 나아질 수 있을까? 여러 가지 고민들,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겠죠. 저도 이제 부채 상속이나 아니면 빚 관련해서 여기저기 이제 알아보고 사람들한테 얘기도 들어보고 파악도 해보고 하다 보면 좀 더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사실들을 알게 됐던 거는, 빚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, 빚은 상속된다라는 거, 그리고 상속 포기만으로 그 빚을 없앨 수 없다라는 걸, 그걸 이제 알아가게 되더라고요. 살아가는 현실이
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우리를 절대 쉽게 그냥 탕감해주고 기다려주고 마냥 괜찮아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꽤나 무서운 일들인 거죠. 근데 그걸 못 느끼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보자 그럭저럭 뭐 이러면서 그냥 버팅기고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물론 그들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. 당장 내가 마음을 독하게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잘 안 보이니까요. 근데 그냥 불편하지만 정말 그 빚을 해결하겠다라고 각오하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에 대한 대책을 각종 이제 금융 관련한 부채 관련해서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상담센터 통해서 빚을 어떻게 좀 줄여 나갈 수 있을지, 이자를 감면받을 수 있을지, 원금을 뭐 5년이든 3년이든 10년이든 그 기간 안에 갚아내고 좀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실질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. 그냥 혼자 끙끙 앓다가 어느 시점 돼서 나 몰라라고 놔버리면 채권자도 채무자도 다 그냥 같이 이제 뒤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참으로 지금의 현실이 상황들이 많이 예사롭지 않고 많이 고민스럽고 많이 빡세잖아요. 누구나 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빚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다.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놔버리면 자기 가족이, 자기 자식들이 죽을 때까지 그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, 그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살아가는 게, 산다라는 게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, 수월하지 않다라는 거,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잘 따져보고 잘 궁리하고 차분히 움직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차분하게 꾸준히 자신의 삶을 챙겨나가고 지키고 대비하고 그래야 나아지겠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들을 잘 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. 그 어느 것도 세상 만만하고 쉬운 게 없습니다. 근데 자꾸 착각을 하는 거죠. 쉽다라고,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자꾸 머릿속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집어넣는 것 같습니다. 착각하면 안 됩니다. 수월하게, 쉽게, 만만하게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건 있다 없다? 없다. 누가 뭐라 그래도 빚은 죽을 때까지 나를 따라다닌다. 내가 그걸 해결하기 전까지, 뭐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지내야 되겠습니다. 그런 것들이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. 살아가는 지금의 현실을,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잘 좀 궁리해야 되겠습니다. 그냥 되는 거 없고 좀 더 각오를 다지고 도끼를 품고 움직여야 되고 잘 살펴야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. 어떻게든 우리의 삶을 잘 좀 극복하고 다듬어내고 이겨낼 때, 그럴 때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희망이 생기지 않겠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. 이상입니다.